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압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별다른 증상도 없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말이에요.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좀 높게 나왔는데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혈압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혈관을 조용히 파괴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계세요.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고혈압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언제부터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혈압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혈압이라는 건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해요. 이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축기 혈압이 140mm 희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 Hg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해요. 쉽게 말해서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혈압이 왜 무서운가 하는 점이에요.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에 계속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놓으면 호스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오랫동안 높은 압력을 받으면 손상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손상된 혈관에는 콜레스테롤이나 기타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고혈압의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바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향후 10년, 20년 건강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5년이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고혈압 초기에는 혈관이 아직 많이 손상되지 않았어요. 혈관벽도 어느 정도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고 콜레스테롤 같은 노폐물도 많이 쌓이지 않았죠. 이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혈관을 거의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5년을 넘기면서 방치하게 되면 혈관 손상이 축적되기 시작해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고혈압을 5년 이상 방치한 경우와 초기에 잘 관리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고혈압은 진단받자마자 바로 관리를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김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60대 초반이셨는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에 95 정도로 나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고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는데 김 씨께서는 별다른 증상도 없는데 뭔 약이야 라며 약도 안 드시고 그냥 지내셨어요.
그런데 3년 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몸에 마비가 와서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세요. 김 씨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때 약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이라는 후회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반대의 사례도 있어요. 제 또 다른 지인 박 씨는 55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혈압을 재시고 염분도 줄이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죠. 약도 빠짐없이 드셨고요. 5년이 지난 지금 박 씨의 혈압은 120에 80으로 완전히 정상 범위예요. 약물 용량도 처음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잘 관리하는 환자는 드물다고 칭찬하실 정도였어요. 지금도 등산도 다니시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세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처했느냐의 차이였어요. 같은 고혈압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고혈압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말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두통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뒤통수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평소보다 두통이 자주 생긴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물론 모든 두통이 고혈압 때문은 아니지만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지럼증이에요.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평소보다 어지럼증이 자주 생긴다면 혈압을 체크해 보세요. 혈압이 높으면 뇌로 가는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윙윙거리거나 삐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이것도 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앞이 번쩍거리는 증상이에요. 고혈압이 심해지면 눈의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계신데요. 혹시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집에서 혈압을 제대로 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측정 전 준비가 중요해요. 측정하기 30분 전에는 담배나 커피를 피하시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측정하세요.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아요. 측정할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세요. 팔이 심장보다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높으면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혈압계 커프는 팔뚝 위쪽에 감는데 팔꿈치에서 2에서 3cm 위쪽에 맞춰주세요. 너무 꽉 조이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만 재지 마시고 2에서 3분 간격을 두고 2번 이상 측정해서 평균 값을 내는 거예요. 첫 번째 측정 값은 보통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서 측정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 며칠 연속 나온다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특히 180에 120 이상이 나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까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혈압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먼저 언제부터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 지속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해요. 하지만 당뇨병이나 심장병, 신장병이 있으시다면 130에 80 이상에서도 약물 치료를 권하기도 해요.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체중이 줄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뇨제예요. 소변으로 염분과 수분을 많이 배출시켜서 혈액량을 줄여주는 약이죠. 마치 호스 안에 물을 줄여서 압력을 낮추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는 AC 억제제나 ARB라는 약들인데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이에요. 혈관이 넓어지면 같은 양의 피가 흘러도 압력이 낮아지죠. 세 번째는 칼슘 채널 차단제인데 심장이 너무 세게 뛰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이에요. 심장이 부드럽게 뛰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네 번째는 베타 차단제로 심장 박동수를 줄여서 혈압을 낮춰주는 약이에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 부작용을 걱정하시는데 대부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기침인데 이건 AC 억제제를 드실 때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 기침이 계속 난다면 의사께 말씀드려서 다른 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보통 처음 약을 시작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몸이 적응하면 대부분 사라져요. 다리가 붓는 부작용도 있는데 이것도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조절 가능하다는 거예요. 혈압을 방치해서 생기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성에 비하면 약물 부작용은 훨씬 작은 문제거든요. 혈압약을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보통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은데 잠들기 전에 드시라고 하는 약도 있어요. 의사 지시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둘째, 임의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끊지 마세요. 혈압이 좀 내려갔다고 해서 약을 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걸러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러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셋째, 다른 약과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주세요. 감기약이나 진통제 중에는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넷째, 술과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알코올이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혈압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건 다 빼고 정말 효과가 확실한 세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분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염분 섭취량이 12에서 13g 정도 되는데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5g 이하로 줄여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먼저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찌개나 국이 짜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넣어서 희석시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젓갈이나 장아찌, 김치 같은 절임 식품은 양을 줄이시고요. 라면은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스프를 절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쉬운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식사할 때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해 보세요. 신맛이 짠맛을 어느 정도 대신해 줄 수 있거든요.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 같은 음식들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도 좋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견과류도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아몬드나 호두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운동인데요. 고혈압이 있으시다고 해서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 걷기만 해도 혈압을 5에서 10ml HG 정도 낮출 수 있어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걸을 때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든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빨리 걸어서 헉헉거릴 정도가 되면 오히려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거운 걸 들어 올리거나 숨을 참고 힘을 주는 운동은 피하세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혈압을 체크해 보시고 평소보다 많이 높다면 강도를 줄이세요. 겨울철에는 혈압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10에서 20mm HG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외출할 때 목도리나 모자를 꼭 착용하세요. 특히 목 부분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목의 경동맥이 차가워지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새벽이나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실내 운동으로 바꾸시거나 야외 운동을 하신다면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 하세요.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위험할 수 있어요. 실내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게 하지 마시고 18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혈압 변동이 심해집니다. 여행 갈 때나 명절 때는 평소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혈압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혈압약은 충분히 여유 있게 챙기세요. 혈압약을 며칠 놓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가능하면 평소보다 며칠 분량을 더 가져가시는 게 안전해요. 명절 음식은 대부분 짜고 기름진 것들이 많잖아요. 적당히 드시고 국물은 가급적 적게 드세요. 전이나 부침개 같은 음식도 기름을 많이 사용하니까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술자리가 있을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술과 혈압약을 같이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가급적 술은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소량만 드세요. 여행지에서는 혈압계를 꼭 챙겨 가세요. 환경이 바뀌면 혈압도 변할 수 있어서 매일 체크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는 심호흡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싶으면 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 내쉬는 것을 5에서 10번 반복하면 혈압이 금세 안정됩니다. 둘째는 목과 어깨 마사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과 어깨가 경직되면서 혈압이 더 올라가거든요. 손으로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도움이 돼요. 셋째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잠시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넷째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혈관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 관리가 훨씬 어려워져요.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압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혈압이 좀 내려갔다고 해서 약을 끊거나 양을 줄이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혈압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음주예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하루 1~2잔 이하로 제한하셔야 해요. 특히 한 번에 많이 마시는 폭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 하고요. 담배의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더욱 높이거든요. 넷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서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혈압이 갑자기 180에 12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심한 두통이나 가슴 통증, 호흡곤란이 생긴다면 응급 상황이에요. 이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시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응급실에 가기 전까지는 안정을 취하시고 꽉 끼는 옷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임의로 드시지 마시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고혈압의 골든타임은 진단받은 후 5년 이내라는 것, 증상이 없어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염분 줄이기,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절별, 상황별로도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겨울철에는 보온에 신경 쓰시고 여행이나 명절 때는 평소 관리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즉시 대처법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당장 혈압을 체크해 보시고 가족분들께도 권해드리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혈압 관리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혈압이 얼마나 나오세요? 같은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늦습니다. 고혈압,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정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